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11.5 투자와 자산 배분의 위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11.4 투자가 아닌가? 왜냐면 지금 벌써 6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그냥 같이 넣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도대체 왜 한 자산에 몰빵하면 별로 안 좋은 것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의 자산을 여러 가지 자산에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 올해까지 대충 어떻게 돌아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니나 다를까 5월, 10월은 자산이 좀 별로였어요. 특히 9월, 10월에 주식, 코인 이런 게 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자, 11월을 보시면요. 자, 주식, 미국 쪽이 주식이 꽤 괜찮았어요. 11월 수익이. 이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형 성장 가치, 소형주도 하잖아요. 그게 26% 점프해가지고 이때 소형주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커스피어 코스닥도 10월까지 작살났거든요. 작살났는데 11월 한 달 만에 11% 또는 13%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소형주는 또 꽝이었어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금은 비실비실했고 한국 채권 많이 올라갔고요. 미국 채권도 꽤 큰 수익을 보였고 비트코인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주식보다 좀 처졌습니다. 그쵸? 이때 그 달러가 원화 대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에 우리가 동일 비중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4.9%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동일 비중은 뭐냐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주식, 채권, 금, 코인에 각각 25%를 투자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보시면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그 7개 각각 7분의 1을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분의 1을, 그러니까 각각 7개 전략에 투자를 했고, 이게 25%고, 요게 25%, 네, 그리고 요 두 개 합쳐서 25%, 그리고 비트코인이 25%,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 좋았고, 채권 좋았고, 특히 미국 퀀트 주식이 엄청났고요. 코인도 나쁘지 않았는데, 금이랑 한국 퀀트 주식과 달러화는 좀 별로였습니다. 참고로 요 수익률은 원화 기준입니다. 한국 사람 기준이에요. 자, 그럼 12월은 어땠는가? 12월은 11월의 추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요. 미국 주식 계속 좋았고요. 미국 소형주 엄청 좋았고, 미국 소형 성장 가치주, 퀀트 주식은 더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한국 주식도 모멘텀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형주 개떡 같은 거는 계속되었고요. 추세가 지속되었고요. 금도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한국과 미국 채권 12월에도 초강세였고요. 비트코인이 12월부터 슬슬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러화는 그냥 횡보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또 다시 한번 동일 비중 주식, 채권, 금, 코인은 각각 4분의 1을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7.8% 정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래서 주식, 채권 굿, 미국 퀀트 주식 계속 폭발하고 있고, 코인도 폭발하기 시작했다. 금과 한국 퀀트 주식은 빈약했다. 11월과 전반적으로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또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한국 주식은 아주 떡락했거든요. 떡락을 했는데 미국 주식은 오히려 잘 버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한미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금은 계속 비실비실 그저 그랬고요. 자, 그리고 채권, 미국 채권, 한국 채권이 그 11월, 12월 잘 나갔는데 둘 다 모멘텀이 꺾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0.9%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달러가 2.5%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지 미국 채권 자체는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도 좀 주춤하기는 했네요. 이때 1월 10일에 ETF 승인 나면서 그때부터 좀 이제 비실비실 그리고 막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식은 엇갈렸죠. 한국은 폭망, 미국은 잘 버틴다. 그리고 채권은 한국망, 미국은 버텼다. 코인, 금은 뭐 거리적거릴 정도는 아니었다. 보면은 한국 시장은 망한 거를 나머지 자산이 커버해가지고 전체는 그래도 0.4% 살짝 수익이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산 배분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주식에 몰빵을 했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피해갈 수가 없는데 이거저거 다 했다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2월은 어땠는가? 2월은 주식과 코인의 시대였습니다. 보면은 미국 주식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한국 주식도 다시 화려하게 컴백을 했습니다. 네, 채권은 그 대신에 비실비실 거렸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44% 올라줬었죠. 와우. 네, 그리고 금은 계속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일 비중 수익률이 11.4%나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슈퍼스타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냥 100% 몰빵하지라는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별로라는 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코인에 좀 눌려서 그렇지 주식도 2월에 다 좋았습니다. 한국, 미국 다 좋았고요. 그 대신에 채권의 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금도 계속 빈약했습니다. 어쨌든 코인과 주식의 활약으로 2번 달은 수익이 좋았죠. 자, 3월에 가보시면요. 이때까지도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17% 수익을 냈고요.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 한국 주식도 코스피 코스닥이 좋았고, 근데 보시면은 이제 한 올해 들어와서 미국 소형 성장 가치주, 미국 퀀트 주식들도 좀 비실거렸고, 한국 퀀트주는 11월부터 계속 비실거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3월에 뜬금없이 금도 막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 3월에 금의 수익률이 비트코인과 거의 맞먹었다라는 겁니다. 14%, 17%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채권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 2월에 빠지고 3월에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동일 비중 수익률은 9%나 나왔습니다. 보니까 코인은 3월 중순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뜬금없이 금도 막 올라가고 있고, 채권도 나쁘지 않았고, 네, 주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여기서 11월부터 한국 소형주 퀀트만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소외감을 피해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자산을 적정히 여기저기 분산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2월과 3월에 엄청난 코인 주식 수익률을 보면은 알기는 100% 코인하지 그래서라는 소외가 나올 수가 있는데 4월에 가보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월에 비트코인이 12% 빠졌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전반적으로 다른 자산들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미국 주식도 빠졌고요. 네, 그리고 한국 주식도 빠졌는데 여기는 또 의외로 보면은 한국 소형 성장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금도 선방을 했습니다. 채권은 빠졌지만. 그리고 US 달러가 이때 4월에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원화 투자자 기준으로는 우리가 주식 25%, 채권 25%, 금 25%, 비트코인 25% 투자를 했다라고 치면은 이 4월 손실이 3.87%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은 박살나고 주식도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래서 자산 배분이 좋다는 거예요. 한 개 자산이 좀 망했다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떡락하는 거는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산 배분이. 그러니까 2월 같은 경우는 100% 비트코인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4월 같은 경우는 100% 비트코인 했으면 큰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또는 심지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 아픔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자, 5월을 보시면요. 폐열을 딛고 5월이 왔습니다. 5월은 또 보시면은 한국 주식은 비실거렸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막 날아갔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재밌죠. 또 미국은 가고 한국은 별로였습니다. 네, 금은 3월, 4월에 굉장히 많이 달렸죠. 특히 4월에 나머지 애들은 박살나는데 지 혼자 달렸는데 금 모멘텀이 5월에 좀 꺾였고요. 그리고 채권이 사실 1월부터 비실거렸는데 5월부터 한국, 미국 둘 다 좀 돌아오는 조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4월에 꺾였다가 5월에 다시 화려하게 컴백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달, 그러니까 5월에 동일 비중 수익률은 4% 정도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 돌아왔고, 참고로 5월 1일 진짜 무서웠죠. 이때 비트코인이 56,000불까지 꼬라박으면서 120에서 은퇴하네, 탈퇴하네 만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쵸? 어쨌든 5월에 밀었던 미국 주식은 계속하고, 연초부터 어려웠던 채권도 컴백을 했습니다. 근데 또 보면 한국 주식이랑 금 같은 경우는 좀 그저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아이고, 이게 뭐야. 6월도 14일까지 내가 했네. 이 보면은 소형주는 6월 말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뺐고요. 보면 6월에는 이제 미국 대형주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특히 나스닥, 엔비디아 이런 데 엄청 돈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소형주는 좀 별로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양호했죠. 6월 14일까지 보면요. 6월 첫째 두 주. 또 반대로 3, 4, 5월까지 금이 괜찮았는데 금은 좀 꺾였고요. 근데 한국과 미국 채권이 또 화려하게 부활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비주 수익률은 6월 14일까지 2주 동안에 1.2%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인은 횡보 중입니다. 6월에. 그래서 미국 주식은 계속 달리고 채권은 반전했고, 심지어 한국 주식과 채권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올해 괜찮은데 금과 코인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까지는 6월도 양호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 한 거를 다 요약을 했습니다. 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11월부터 6월까지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33%, 39%, 26% 이렇게 올랐고요. 미국 소형 상장 가치주 47% 올랐습니다. 지금 이 동안에 유일하게 망한 게 한국 퀀트 주식이었고요. 마이너스 13%. 보면은 근데 코스피 코스닥도 괜찮았고, 네, 그리고 금도 양호했고, 그리고 한국 채권,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이 100% 정도 올라줬고요. 보면은 동일 비중 기준으로 보면은 유일하게 4월에만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자산이 다 오른 거잖아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이게 아무리 모든 자산이 다 오른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게 큰 충격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사람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매월 뭔가 좀 완충하는 자산이 있으면은 그게 사람이 버티기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코인 사라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정말 10월 말에 코인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존버하면서 계속 보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는데 10% 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아무리 자산이 장기적으로 올라도 중간에 충격이 오면은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거라. 그러면은 충격이 상당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
네가 버티기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자산 배분을 하면은 그 베스트 자산군보다는 당연히 수익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 전에 어떤 게 베스트 자산군이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스트 자산군의 충격파를 견디면서 저원바를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거 작년 10월에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물론 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는 평균보다 자산시장이 훨씬 더 좋았던 때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자산이 좀 그저 그런 자산을 구출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산군을 아울러 가지고 투자하는 자산 배분이 망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2022년이 한 대표였고요. 근데 그때도 그냥 예를 들면 코인이라든지 주식이 몰빵하는 것보다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자산 배분이 오래 버티기 좋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배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런 거 보이잖아요. 강원국 작가의 오피셜 투자 클럽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작년 그 11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올레더 전략, 자산 배분 전략을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엑셀표도 보여드리고 이제 하면서 그거를 따라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5월, 10월이 왔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이 좀 더 신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피셜 투자 클럽에도 제가 한 달에 한 번 엑셀표를 나눠드리면서 자산 배분도 공개해드리고, 네, 그리고 수시로 녹음 파일 같은 거 올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질문을 해드리면은 답변도 해드리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